런던에는 전 세계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검은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영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TV를 통해 이 문을 마주하는데요.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곳은 영국 총리의 관저입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이 검은 문은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일 것입니다. 총리 외에도 수많은 해외 정계 인사들이 이 문을 배경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하죠. 총리 관저는 내각회의를 비롯한 주요 정책회의와 총리의 집무실, 그리고 해외 국빈 방문을 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와 총리 가족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목적에 사용되는 곳임에도 건물의 외관은 꽤나 소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행정부 수장의 관저라고 하기엔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2층과 3층은 총리 가족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대가족의 경우 11번지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정면의 업무 공간은 이만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밋밋한 외관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이나 캐나다 총리실 건물, 그리고 스웨덴과 벨기에 총리 관저에 비해서도 다소 초라하게 느껴지죠. 한때 대영 제국이었던 나라의 정치 권력 중심지인 총리 관저는 왜 이렇게 소박한 모습일까요? 총리의 관저라기엔 다우닝가 10번지의 겉모습은 여느 오래된 런던의 주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검은 대문에는 우편함과 문을 두드리는 손잡이가 있고 초인종도 달려있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총리 관저인지 알아채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건물 내부도 복도는 좁고 층고도 약간 큰 주택 수준입니다. 이곳이 주택의 특징이 강한 이유는 처음부터 일반 시민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저렴하게 지어진 건물이었죠. 겉보기와 달리 수많은 방이 있고 2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 합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 관저로서의 사용은 국왕인 조지 2세가 재무 담당 관리인 로버트 월폴에게 하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버킹엄 궁전에서 1.2km 거리로 매우 가까운 데다 왕의 재무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사치스러운 집을 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총리 관저의 우편함에는 재무부 제1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리라는 직함은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담당자가 점차 정부를 이끄는 위치에 오르면서 갖게 되었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17세기 영국의 계몽주의는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이 이상적인 건축으로 여겨졌고 도시에는 검소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이고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젠트리 계급의 성장도 주택의 외관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외무부 등 크고 화려한 건물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덕에 대조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죠. 즉 총리 관저는 여타 정부 건물들보다 몇 세기 앞서 지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박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총리들은 다우닝가 10번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월폴이 임기를 마친 후 21년이 지나서야 새 주인이 들어왔고 170년간 역대 총리의 절반인 16명만이 관저를 사용했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윌리엄 피트 총리는 자신의 집에 10분의 1 크기인 관저를 보고 초라하고 궁색하다고 조롱했고 윈스턴 처칠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볍고 흔들리게 지어졌다고 폄하했는데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보면 총리들의 불평이 이해가 갑니다. 내각의 장관들은 좁은 테이블 앞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국가정책을 논의합니다. 이곳의 가구와 집기는 수십 년에서 100년이 넘은 골동품도 있죠. 싸게 지어진 만큼 건물은 여러 번 보수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총리 관저가 된 지 30년도 안 되어 바닥이 휘고 벽과 굴뚝에는 금이 갔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관저 보수에만 약 75만 파운드의 비용이 사용되었죠. 1958년 건물 상태를 조사한 위원회는 총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위층에 올라가는 사람의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였죠. 이용의 불편함과 보수 및 리노베이션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을 거부하고 3년 동안 무려 300만 파운드를 들여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검은 벽돌은 오랜 세월 그을리고 더러워진 노란 벽돌을 이때 검게 칠한 것이죠. 이후에도 다우닝가 10번지는 수차례에 걸쳐 보수와 확장 공사를 통해 관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왜 더 크고 화려한 관저 대신 굳이 이 좁은 건물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총리 관저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인도 독립을 논의하고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그리고 포클랜드의 항공모함을 급파하기로 결정한 곳도 다운인가 10번지였습니다. 대영 제국 시절을 포함해 최고 수준의 정치적 결정들이 이곳에서 내려졌죠. 2차 대전 중 처칠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일부러 10번지에 출입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영국인들에게 총리 관저는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징성은 관저 보수를 결정한 위원회의 말에서도 드러나죠. 총리라는 직책의 특성도 관저를 유지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의 총리 선출은 국민의 투표가 아닌 의회 선거와 정당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집권당의 총수가 곧 총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총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데요.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닌 탓에 관저의 주인도 느닷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월에 대선이 끝나면 1월 취임식까지 기존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무를 수 있지만 영국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당일 관저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삿짐은 나중에 다시 찾아가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총리 관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시민들도 여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보리스 존슨 총리가 관저 리노베이션에 약 20만 파운드를 사용하자 언론은 벽지 가격까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정부가 겸손하며 검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운인가 10번지는 그 자체로 총리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줍니다.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관 앞에 선 총리의 모습은 이웃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하죠. 항상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환영할 만한 무료로 주어지는 값진 이미지입니다. 특유의 소박함 때문에 오랜 세월 인기가 없었던 다운인가 10번지는 이제 친근함과 관심을 한몸에 받는 총리만의 특권이 되었습니다.